안녕하세요. 버블한북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서울만 보면 0.06에서 0.11로 쑥 하고 올라섰습니다. 무슨 콩나물시루에서 콩나물 자라나듯이 한 주간에 이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껑충 뛰었는데, 이게 바로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강남 상구 집값이 서울 집값을 견인한다라는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참 황당한 해석이에요. 이게 지금 호가가 오르는 겁니다. 호가가 오르는 거고 기대 심리가 지금 상승하는 거지, 실질적인 매매 가격 지수는 지금 매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 수도권, 지방은 보합세 내지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도 마찬가지죠. 서울이 그닥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굉장히 지금 하향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전국 수도권, 지방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받쳐주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매매가가 이렇게 쑥 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이 단기적인 어떤 이 호재라고 볼 수가 있지, 이 대외적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 2025년 서울 아파트 집값은 하방 압력에 지금 동서남북 둘러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매매가격 지수 지역별 변동률을 보더라도 지금 서울이 0.11, 인천은 마이너스 0.04, 경기 마이너스 0.04. 지금 둘러싸여 있잖아요. 지금 하방 압력이. 서울이 유일하게 지금 올라간다고? 이거 견디기 힘들걸요. 지금 대구가 마이너스 0.11, 그리고 광주가 마이너스 0.06, 부산이 마이너스 0.0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역시 마찬가지고, 서울도 0.03, 인천이 마이너스 0.04, 그리고 대구가 마이너스 0.03, 전북이 마이너스 0.0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한 어떤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궤적을 보자면 매매가격 지수와 전세가격 지수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실질적인 어떤 지표, 실거래가상에서는 상당히 어떤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지금 전체적인 한국 경제 자체가 지금 휘청거리는 어떤 느낌을 지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라도 조금 한번 띄워보자는 어떤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들어서 이 지표 자체가 조금 보수적으로 가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똘똘한 채 점점 멀어지네. 토제 해제, 잠삼대청. 중요하죠, 이게. 호가만 천정부지입니다. 이게 잘 포인트를 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올린 호가만큼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매물이 지금 93,000건이라고. 10만 건 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올라간 고점의 집값을 사줄 사람이 증발됐다는 얘기예요. 호가만 열심히 올라가면 뭐해? 아니, 집값 태그, 가격 태그 누구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장에서 그 올라간 호가를 잡아줄 수 있는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 반년 만에 최대폭 상승률을 기록하면 뭐합니까? 송파구, 여기도 호가 0.58% 뛰어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실거래가가 많았던 노원과 강북은 뭐예요?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부동산 돌아가는 판사리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만 딱 짚으시면 절대로 고점에 물릴 일이 없다는 얘기죠.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바로 이 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고, 송파구 아파트 값이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호가라는 얘기. 그죠? 이게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가분수 아파트 값이야. 머리 부분만 커져가지고 막 들이밀고 있는데, 밸런스가 안 맞죠. 머리가 엄청나게 커지면 강남권이 전체 부동산 하락세를 자칫 견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승세를 견인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거래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점점 기대만 커졌다가 실망이 한꺼번에 훅 밀려 들어오면 그냥 꽝 하고 머리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내부적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한국이 지금 가장 위기에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대외적 금융 변수의 어떤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환율이죠. 한국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환율이 오르면 이제 물가는 계속적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이걸 계속해서 들썩들썩거리면서, 그죠? 지금 주가 부분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거의 나락갈 수준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가 관세 때문에 다 훼손될 정도로 지금 너덜너덜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트럼프도 지지율 뚝 떨어지고 정치적 기반마저도 뭐 흔들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이 시점에서는 언제든 우회로를 보셔야 된다. 틈새를 좀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편한 세상 송파 센트럴, 송파 파크 센트럴, 여기 얼마 전에 무수리로 나왔었죠. 근데 그때는 84제곱이었고 9억 8천까지 했었어. 그러니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무순입니다. 그리고 뭐 5억 정도 차익이 난다고 그랬는데, 또 당시에는 또 다자녀 뭐 특별 공급으로 또 무순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기회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5구제곱에서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거여 2-2를 재개발한 그런 구역이죠. 뭐 송파 쪽, 송파 중심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송파 생활권역이라고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거여 2-2 구역으로 불렸었는데 이 편한 세상 들어오면서 송파 파크 센트럴이라는 아주 뭐 그럴듯한 이름으로 좀 달려있게 됐고, 입주를 2020년 6월에 했습니다. 뭐 5년 전이죠. 분양가는 8년 전 분양가입니다. 세대수가 1199세대, 1000세대가 넘는 그런 어떤 대단지라 할 수 있겠고, 여기 2017년 분양 당시에 평균 분양가가 238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84제곱 같은 경우는 7억 중반에서 8억 초반이었는데, 이게 뭐 세월이 한 뭐 5, 6년 정도 흘러버렸으니까 조금 더 가용 비용을 더 붙여가지고 9억 정도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5구제곱이 나오게 되면 6, 7억대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분명히 이건 8년 전 분양가죠. 그리고 송파에서 5구제곱이 6, 7억대다? 이거 뭐 다시 없을 어떤 이 분양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렇게 분양가로 나오게 되면 24평 자체 가격이 송파 파크 센트럴이 13억 5천, 매물로 따지면 거의 뭐 15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뭐 상당히 많은 어떤 시세 차익 뭐 기대할 수 있겠고요. 전월세도 마찬가지로 5억 6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를 막 6, 7억대로 생각을 하더라도 충분히 잔금할 때 세입자를 빨리 전세를 드리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지는 뭐 끝판왕이라 볼 수가 있겠죠. 5호선 마천역이 도보로 5분밖에 안 걸려. 그죠? 초등학교 도보로 4분 정도. 그리고 5호선 거여역 도보로 7분. 그러니까 역 2개를 지금 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같은 라인이지만 뭐 이런 어떤 입지적 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자녀, 이전에 이 무순위로 나왔을 때 특별 공급으로 나왔었는데 상당히 한 8,000명 정도 지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인기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무튼 3월에 나오니까 여기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5구제곱 평면도 뭐 아주 단순합니다. 침실 1, 2, 3로 돼 있고 뭐 발코니 있고요. 드레스룸, 파우더룸 뭐 있을 거 다 있죠. 뭐 소형 평수지만 그래도 좀 알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자격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거주 요건 적용이 되고요. 서울특별시 거주자만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이 되겠고요. 일단 유주택자는 5월까지 무순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3월 안에 나온다면 뭐 굉장한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우회로를 항상 들여다 봐야 한다는 건데 줄 서서 집 보러 다녀요. 막 언론들이 많이 띄웁니다. 뒤집힌 시장 분위기에 당혹한다. 막 그렇게 침체됐던 어떤 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 잘 들여다보시죠. 마용성 집주인들 집값 상승 뭐라고? 기대감이 커진다. 실질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져 가지고 막 쏟아져 나온 매물 막 누가 집어가는 그런 거래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대감. 토지거래구역 해제됐으니까 서울 아파트가 오를 거야. 기대감. 또 나오죠. 호가 고수하자. 호가를 붙들고 있자. 신고가 거래도 조금씩 늘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래가는 그렇게 크게 뭐 치고 나가는 실질 거래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 뉘앙스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지금 그래서 자본시장의 벨 가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거래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뭐 미국발 위기들 계속 지금 뭐 릴레이식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 뭐 어젯밤만 해도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어마무시 지금 주가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위기 또 위기 계속적으로 정신없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니까 자본시장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아파트 시장이 유일하게 말하는 이 기대 심리는 가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두리 딱 쳐져가지고 그 기대 심리 안에만 뭔가
콩나물 시루 자라나듯이 콩나물이 쑥쑥 크듯이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 기대 심리는 실질적으로 현실적 자산가치 지표는 아닙니다. 호가 상승세를 잡아줄 수 있는 매수세 다 증발됐는데 누가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실질적으로는 매물시장에서는 집 빨리 팔려고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93,000, 94,000, 뭐 10만 건까지 충분히 3월달은 갈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시 현상에 갇힌 사람들은 아이고 빨리 너나 나나 할 것이 이때 집 못 사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2월 대출 5조 원 급증했습니다. 심상치 않죠. 가계부채가 1월 달에는 뭐 오히려 급감했다고 그랬는데 2월 달에는 다시 5조 원 급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칫 아파트 시장 양털깎기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자본 유입과 유출은 지금 중단된 상태고 딱 렉이 걸려 있는데 뭐 이미지만 어른거리는 상승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대출은 이런 어떤 이미지만 따라가다 보면 폭주하게 될 수도 있고 집을 못 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고점에 딱 물려버리면 평생 맷돌 갈아야 돼, 맷돌. 자기 인생 갈아 넣어야 되는 원금이자 갚느라 허덕거리는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국민신한 하나 우리농협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26일까지 2조 3천억 늘어났습니다. 역시 은행은 거의 뭐 최후의 보루다. 모든 수익을 다 땡겨. 그죠? 그만큼 뭐 예대 마진 통해서 또 뭐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 좀 가만히 또 있다가 이러다가 다시 또 빗장 풀어가지고 대출 내줘. 뭐 궁극의 어떤 뭐 이 영리단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월간 가계대출이 뭐 지난달 9천억 감소했다가 지금 5조까지 늘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고, 아무튼 이 자산시장의 음모론이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이 착시 현상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어떤 포인트를 찝어가야 되고, 결국 한국 아파트 시장의 자본 발화점은 죽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발전기를 돌려서 경쟁력을 키우기에는 굉장한 어떤 한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누가 저점까지 기다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자체적 황금성이 증발된 자산시장의 이 경쟁력, 이제 아파트 시장, 특별히 한국 아파트 시장엔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는 걸 상당히 조심을 하셔라.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한파와 고금리로 인한 침체, 1월 미 신축 주택 판매 65만 채로 그쳤다는 그런 어떤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 고용시장마저도 미국이 그동안 믿고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주택 판매율만 보더라도 상당히 미국이 저조한 걸 볼 수가 있죠. 미드웨스트 뭐 2% 정도 빠지고, 웨스트 1.2%, 사우스 남부는 뭐 9.2% 정도 빠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만 주택 이 판매도가 상당히, 그러니까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지 못하는 침체기에 지금 빠져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한국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에 따르면 1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무려 4.6% 하락했습니다. 70.6으로 집계가 됐죠. 그만큼 지금 금리하고 따로 노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미국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모기지 금리 7%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 안 받고 집을 사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이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출금리 뭐 내린다고 했지만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더 올라갔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코픽스와 금융채 5년물 금리 그 추이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리는 금리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야 되는데, 이거 은행별로 보자면 가상금리, 우대금리 뭐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시장금리는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주담대 금리가 뭐 상단 뭐 5.26, 그리고 신한 같은 경우는 하단이 0.56 정도 증가하는 추세고, 하나도 상단이 0.578% 지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내려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체감도는 더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착시 현상 속으면 안 되고요. 집값 상승 반등 혹하지 마셔야 돼. 누가 존버해서 기다리느냐의 그 싸움이란 얘기예요. 틈새 노리면서 저점의 타이밍 잡으시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양털깎기, 한국은 거품 붕괴 급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뭐 자본시장 코스피만 보더라도 매일매일 외국인 자본이 뭐 벌써 장 개장하자마자 2,400억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나스닥 폭락하니까 당연히 코스피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어떤 상승 반등의 장에 비해서 실거래가는 뭐 성동구, 구로구, 강남구, 강동구 할 것 없이 한 주 상간에 3, 4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전세가 역시도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 10억 이상 빠지는 그런 추세.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분수 아파트 기대감과 호가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시세에 현혹되지 마셔라. 말머리를 상승으로 단기적 규제 해제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단기적인 어떤 분위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썰물 장세는 시작됐어요. 결국 누가 갯벌에 내 발이 빠지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징검다리를 놓아야 될 때다. 우회적으로 가야 될 때고 효과적으로 손실 보지 않고 가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이 주택시장이 참 심상치가 않죠. 계속적인 어떤 주택 침체기가 오고 있는데 거래가 미국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 상승세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금리도 굉장히 더 오를 가능성 많고요. 아무튼 금융시장에 여러모로 아주 타이트한 그런 분위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